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올해 드래프트 역시나 쿼터백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모로 21년 드래프트가 연상이 되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1황 케일럽 윌리엄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제이든 데니얼 트레이크 메이라는 이 세 선수가 3대장을 이루는 과정에 탑5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JJ 맥카시는 가장 평가가 갈리는 쿼터백으로 언제 뽑힐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예상이 너무 다르고, 그 밑티어 정도의 이제 마이크 페닉스 주니어나 보닉스 정도가 2라운드 초중반에 정도 뽑힐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팀별로 요렇게 지금 쿼터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2, 3번이 아마 3대장의 쿼터백을 좀 나눠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한 뉴욕 자이언츠 정도로 가야 이제 쿼터백을 뽐내만의 이야기가 나올 건데, 밑에 11번, 12번, 13번을 갖고 있는 바이킹스, 브론코스, 레이더스가 이 위로 어떤 값을 치고 올라갈지 말지 이런 눈치 싸움을 보는 게 이번 드래프트를 보는데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쿼터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정도만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잠시 올해 유망주들을 보시기 전에 공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식축구 정보들을 정리하고 좀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이트 제작이 처음이라 미숙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미식축구 정보를 좀 라이브로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좀 재밌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미처 영상으로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기에는 메인 정보가 아닌 것들이 정리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이번 영상의 소스가 되는 쿼터백 드래프트 편도 보실 수 있고, 지난 몇 년간의 드래프트 성적을 팀별로 정리해서 하는 이러한 여러 칼럼 형태의 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제가 정리를 해놓을 거고요. 무엇보다 미식축구를 간간히 보시거나 새로 보시는 분들께 팀별 자료가 좀 매우 재밌는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팀이 23시즌에 어떠했는지, 24시즌 오프시즌을 앞두고 어떠한 과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FA 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느냐까지 정리가 현재 되어 있고요. 차근차근 업데이트도 하고 여러 글들이 지금 초안 상태인 글들도 많으니까 한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미식축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는 nflkorea.co.kr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와서, 자, 우선은 케일럽 윌리엄스입니다. 2001년생이고요. 185cm에 98kg라는 아주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으로는 거의 쿼터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1라운드 1번 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의 가장 확실시 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전미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 중 하나였고요. 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선수로 한 번씩 그가 하는 패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경이로울 수준이에요. 패트릭 마운즈의 대성공 이후 이 옵스크립트라고 해서 공격 코치가 짜준 플레이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신만의 능력으로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슈퍼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에 대한 리그의 갈구가 굉장히 컸는데, 그거를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슈퍼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부터 좋은 풋워크, 준수한 수준의 바디 밸런스를 통해서 플레이를 연장해내면서 이 플레이는 망했는데 싶었던 걸 빅플레이로 연결되는 이러한 능력이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이러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는 과거에도 많았어요. 저희한테 친숙한 카일 러머리부터 시작해왔고, 그 전에 베이커 메이필드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에 비해 케일럽 윌리엄스의 몸이 훨씬 더 크고 두꺼운 게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급증시키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 팀의 지원 부족으로 22시즌 하이즈맨 트로피를 수상할 때만큼의 포스와 스탯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올해 부동의 1번 재능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반면 단점이라고 하면은 영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이제 슈퍼플레이를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공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간결하고 쉬운 플레이들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뭐 NFL 무대에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도 합니다. 뭐 물론 동시에 약속된 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간결하고 쉬운 플레이들을 많이 해야 되는 프로 무대에서 조금의 성장통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듯 1번 픽을 가진 시카고 베어스에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제이던 데니얼스입니다. 23시즌 가장 뛰어났던 쿼터백을 뽑아라 하면 바로 제이든 데니얼스일 거예요. 각종 스탯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꽤나 격차가 있을 정도인데 이를 완전히 증명을 하듯 대학 풋볼 최우 선수에게 주는 상인 하이즈먼 트로피의 23시즌 수상자가 바로 제이든 데니얼스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유행하는 유형의 쿼터백이에요. 민첩함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아주 운동 능력이 좋아서 그를 중심으로 한 러싱 공격력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옵션이 되고요. 상대가 이러한 러닝백과의 양자택일 러싱을 의식해서 1선으로 내려오면 그 뒷선의 빈틈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패싱 공격력 또한 굉장히 출중한 선수입니다. 즉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전술을 거의 최적화시키는 RPO 전술에 가장 특화된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이든 데니얼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동력과 선수들이 내려올 때 그 뒷공간을 노리는 빅패스 능력을 통해서 전미에서 가장 뒷패스를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이든 데니얼스입니다. LSU의 리시버진이 리그에서 매우 수준급이기에 그의 성적이 과대평가가 된 경향이 있다라고 뭐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쿼터백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라는 거는 뭐 크게 부정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반면에 약점이라 하면은 필드의 중앙 쪽에 이 단거리 중거리 지역을 노리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현대 NFL의 전술적 조류상 수비 압박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 빈틈을 찌르는 빠른 템포의 중단거리 중앙 지역 공략하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흔히 말하는 프로 스타일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도 합니다. 뭐 물론 제이든 데니얼스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감독 코치진 쪽에서 중앙 쪽을 노리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던 것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명이긴 합니다.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약점으로 보이는 거는 이 선수 몸이 좀 얇아요. 그런 기동력이 있는 쿼터백들 치고도 좀 얇은 편이라서 자신이 태클을 좀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슬라이딩이나 뭐 피할 수 있는 태클들을 좀 자주 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바로 드레이크 메이예요. 과거 NFL 팀들이 탐내던 이상적인 피지컬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93cm에 104kg에 육박하는 두꺼운 몸이라든가 어느 거리든 던질 수 있는 이상적인 어깨까지 뭐 쿼터백에 바랄 수 있는 신체적 요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특히나 한 번씩 나오는 빅패스 플레이들이나 순식간에 이뤄지는 빠른 릴리스들을 보았을 때는 이 선수 확실히 클래스가 좀 있다. 케일러 윌리엄스의 패스를 좀 연상시키는 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선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능히 탑10 안에 들만한 재능인데 기동력조차 아예 없다고 하기 어렵고 꽤나 있는 편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러한 모든 그 흔히 말하는 그 포텐셜과 피지컬 능력이 그를 탑5 안에 드는 선수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에 좀 부족한 동료들과 뛰었다는 점 역시나 조금 뒤에 말할 단점들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꾸준한 정확도예요. 특히나 이 손쉬운 패스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본기의 부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방심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그가 조금은 앞에 말한 두 쿼터백들에 비해서 평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의 문제를 얼마나 경시하고 그 포텐을 높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모로 어느 팀으로 가는지 그 팀에 가서 1년 정도의 준수한 몫을 해줄 임시주전 쿼터백 뒤에서 배웠을 때 폭발력이 훨씬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JJ 메카시인데요. 올해 쿼터백 중에 가장 의견이 갈리는 선수가 바로 JJ 메카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대장과 이 JJ 메카시의 밑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JJ 메카시의 경우에는 그 위아래에서 굉장히 요동을 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평가가 갈리는 이유는 훌륭한 리더십과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팀을 대학리그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쿼터백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 경기당 패스 시도가 22.6번에 불과할 정도로 정말 패스를 하지 않았던 선수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팀의 우승은 사실은 강력한 러닝 공략과 수비에서 일어났다는 점인데, 메카시를 옹호하는 자들은 쿼터백이라는 게 파이제는 그 이상임을 강조합니다. 한동안 대학리그 최고의 팀과는 거리가 멀었던 미시간 대학의 현재 사령관이자 쿼터백으로서 팀을 이끌었다는 건 그의 리더십을 반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게임 내내 중단거리에서의 필요한 순간에 보여줬던 안정적이고 정확한 패스와 전술 수행 능력은 부정을 할 수 없고, 많은 NFL 팀들이 이러한 걸 중심으로 자신들의 전략적 근본을 잡고 있다는 것 역시나 메카시 입장에서 굉장히 웃어주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팀을 직접적으로 캐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중단거리 외 장거리 패스들, 특히나 외곽 장거리 패스 시도가 좀 극단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역시나 좀 걱정거리가 돼요. 스카우터들이 확인하고 싶은 그 선수의 고점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고점이 어딘가, 저점이 높은 건 모두 알겠지만 고점이 어딘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어서 이 선수의 평가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티어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했던 선수들이 1라운드 초반에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 선수들부터는 이제 2라운드 정도권에서 간다는 뜻인데, 뭐라면은 팀의 주전 쿼터백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주전 쿼터백이 될 거에 대한 분명한 걱정거리가 좀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클 패트리츠 주니어는 그 밑에서도 조금 위에, 아주 조금 위에, 그 근사치로 위에 있는 선수예요. 무엇보다 엄청나게 정확한 장거리 패스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데 20야드 이상 패스 성공 51회로 1위고 2위에 비해 무려 11개나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이는 거의 2위랑 12위와의 차이랑 똑같은 정도고요. 20야드 이상의 패스 성공률조차 43.6%로 2위 47.6%, 3위 47.2%와 시도 횟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훌륭한 패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그가 평가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정확한 빅패스가 대부분 포켓 안에서 나왔다는 점인데, 포켓 밖에서의 이동 중에 하는 패스가 입을 쩍 벌리게 하는 흔히 말해 와우 팩터, 와우 요인이 되긴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것만큼 사실 선수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볼 점도 없긴 하거든요. 반면 페닉스의 단점이라면 역시나 부상 이력이에요. 이미 오른쪽 무릎에 2번이나 부상을 당하면서 2번의 시즌을 빠르게 맞춰야 했고, 어깨도 양쪽에 부상이 있었어요. 지난 2시즌 물론 이제 절세 게임 이상을 뛰면서 부상에서 훌륭하게 돌아왔을 때 이 선수의 파괴력이 얼마인지 알리기도 했고, NFL 팀들의 메디컬 테스트도 괜찮게 통과했다라고 보도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 이력이라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점이긴 하죠.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선수는 바로 보닉스입니다. 보닉스는 거의 올해 드래프트에서 가장 저점이 높은 선수 중 하나일 거예요. 일단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대학에서 무려 5년간이나 대학리그를 뛴 선수인데, 그만큼 나이가 많은 경험치가 굉장히 높아요. 자신의 기동력을 어느 정도 살리는 동시에 수비를 재빠르게 읽고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던지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감독 코치진과의 그 소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많은 보도가 있어요. 그러나 고점이 낮은 게 좀 그에 대한 걱정 포인트입니다. 장거리 패스로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모든 쿼터백이 그렇지만 보닉스의 경우 체감이 좀 더 되는 편이기도 하고, 이 장거리 쪽으로 필드를 횡적으로 넓힌 상황에서 짧은 패스로 사사삭 하는 것은 사사 공격하는 전술은 수비의 수준이 올라가면 좀 흔히 말해 재능으로 찍어 눌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금은 그 뒷패스를 원활하게 하는 것도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까 말했던 JJ 메카시와 다르게 이 선수는 이제 5년간의 대학 시절, 그리고 5명의 공격 코치를 만나면서 아무도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선수가 좀 시키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해서 안 시켰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갖게 하는 요인이긴 합니다. 이렇게 고점이 낮은 선수이긴 하지만
톰 브레이디도 이런 류의 느낌이었거든요. 단거리 패스로 인해서 모든 것의 의사결정을 완벽한 정도까지 올린다면 분명히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